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에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인철 경제평론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미국 출신 방송인이죠. 존 그랜지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5일 프랑스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시 주석은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양국이 지난 60년간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 협력의 선례를 세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유럽 방문은 2019년 이후 5년여 만입니다. 始终从战略高度和长远角度看待中国关系，将欧洲作为中国特色大国外交的重要方向。 미국 대학가에 번지는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졸업식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반입 물품 제한과 보안 검색 강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위의 진원지인 뉴욕 컬럼비아대는 오는 15일 예정이었던 졸업식을 아예 취소하고 학생들은 학교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가 반전 시위가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잦아들지 않으면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이후 캠퍼스에서 체포된 사람은 50개 대학 2,500여 명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라파를 공습해 20여 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하면서 지상군 작전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최근 재개된 협상에서 양측은 휴전 기간과 인질 석방 등에선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종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마스는 종전을, 이스라엘은 일시 휴전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라파에서 곧 군사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때이른 불볕더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일부 지역의 기온이 4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48.2도를 기록했고 학교 수천 곳이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의 기온도 44도까지 올라 통상 평균 기온인 37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폭염은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에서도 기승입니다. এরকম টানা গরম দেখিনি কিন্তু বৃষ্টি হয়েছিল বাদল হয়েছিল অনেক আরাম লাগছে এবার কাছে এক সপ্তাহ 동남아시아의 이상고온은 엘니뇨 현상 때문입니다. 통상 3월에서 5월까지 건기에 폭염이 찾아오는데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폭염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9년에 이어서 5년 만에 유럽을 향했습니다. 5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세르비아, 그리고 헝가리 이런 순으로 유럽 나라들을 순방하는데 알파 기자님, 굉장히 외신에서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그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번에 가는 겁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좀 살짝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을 되고 있어 가는데요. 그걸 좀 약간 뚫어보려고 이제 가는 걸로 돼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에 가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뺏으려고 한다 이거 하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언급된 나라들을 보시면 말은 유럽이지 좀 약간 사쿠라 유럽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세르비아. 세르비아는 무조건 러시아 편이에요. 왜냐하면 코소보 친하죠. 문제 이후로부터는 미국이랑 절대 이렇게 친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으로 보기엔 좀 그렇고 유럽 연합국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헝가리 오케이 유럽 연합국 맞아. 근데 유로 쓰진 않아요. 아직도 프로인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토 안에서 트로잉 목마라는 별명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오케이 뭐 유럽. 근데 잠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유럽. 뭐 미국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유럽을 지켜야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미국의 친구들을 자기적으로 꼬시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미국이 만든 그 고립을 좀 약간 뚫어보려고 한다는 걸로 보시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프랑스와 관계가 이 중국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크롱이 작년에 한 사흘 정도 그 중국을 국빈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1년 만에 만남인데 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뭐 5년 만에 유럽 간 거지만, 네. 근데 명분이 이제 양국 수교 60년 기념이었어요. 양국 수교 60년이라 그러면 아마 계산 빠른 분들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1964년에 서방 국가 중에 제일 먼저 프랑스가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수교를 했었죠. 근데 아마 이번에 그 마크롱 대통령이나 폰데라이엔 의장 만나서는 이거 뭐 명확하겠죠. 주로 전기차 문제, 이제 그런 문제하고 그 EU 유럽연합의 반덤핑 조사 이런 얘기들 했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행선지가 눈에 띄는데 알파오 기자 얘기해 준 대로 이제 수요일에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수도죠. 거기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목요일에는 부다페스트 가서 네. 이제 헝가리에 그 요즘에 오히려 좀 유럽 말썽꾼으로 더 이름 높은 그 대통령. 오르반 빅토르 총리하고 만났고, 사실 두 나라 다 유럽 내에서 약간 왕따 같은 그런 처지인 게 사실이죠. 근데 오르반 총리는 워낙에 권위주의 통치자고 반이민 극우파 선동 정치 이걸 유명하잖아요. 근데 친러시아 행보도 있고 그래서 뭐 유럽연합이 제재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리고 헝가리가 중국 밖에서 최대 그 화웨이 그 기지가 있는 곳이 헝가리예요. 아, 네. 그리고 중국 자동차에서 비아디. 이 비아디도 지금 유럽 내 첫 공장을 헝가리에 착공할 예정이고, 그 헝가리가 완전히 유럽연합,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세르비아는 확고한 친러시아입니다. 그렇죠. 세르비아에 가보면은 거의 3대 영웅이 누구냐면은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말고 발명가 테슬라. 아, 네네. 그다음에 니콜라스 테슬라. 예. 그다음에 조코비치 테니스 스타. 그다음에 푸틴입니다. 그 정도로 기념품을 팔고 할 정도로 푸틴을 좋아하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 지역을 돌면서 의도는 뭐 나토 너무 함부로 나서지 마라라는 거하고, 이 유럽 내에서 반중 반러 전선 이거를 균열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건 효과를 확실하게 좀 봤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어쨌든 뭐 디커플링 얘기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쭉 그 EU,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에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지금은 무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시진핑이 간 건데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상이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시진핑이 5년 만에 이제 유럽을 방문했고 프랑스 대통령뿐 아니라 EU 집행위원장까지 만났다는 건 그렇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죠. 경제적 측면에서. 전 세계가 지금 금리를 굉장히 물가 때문에 많이 올려서 이제 경제 회복 시기니까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여전히 경기 침체 속 물가까지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EU 영내에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 철강, 굉장히 심각한 주력 산업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야, 니네 보조금 주면서까지 대량 생산하고 그걸 내수로 소화를 못하니 밀어내게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까지 주장을 했었던 거고, 여기다가 뭐 미국하고 어차피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 그동안은 이 마크롱 대통령은 젊은 피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대선 과정에서 미국은 조금 세계적인 어떤 경찰의 어떤 입장에 좀 벗어나 있잖아요. 자국 문제도 좀 버거우니까 젊은 혈기에 이제 내가 나서 중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쇼맨십으로 좀 보여주려는 것 같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시진핑의 의견은 간단합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 우리 공급 과잉 아니야. 보조금 주는 거 아니고 그건 오해다. 대신에 니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뭐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쪽으로 굉장히 노력하기 위한 유럽의 노력에 나는 공조할 거다. 라면서 어느 한켠에 한 켠을 내주면서 네. 어쨌든 이제 이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누구라도 나한테 한 편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이제 EU 집행위원장을 만나지 않았나. 근데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듣는 자리이지 경제적 측면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반전 시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개 대학에서 지금 체포된 사람의 수가 지난 20여일 동안만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죠. 동부에서부터 서부로 그리고 유럽에 있는 대학으로도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정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상 보면 꽤 격렬해요.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의 대학가 시위다 뭐 이런 얘기들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인원 수천 명이 체포됐다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 가자 지구에 저지르고 있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대학 총장들이 그거를 못 막았다는 이유로 반유대주의 네, 또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뭐 사퇴하고 맞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뉴욕의 컬럼비아대 중심으로 이제 시위가 학내 점거 시위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미국 언론들의 관심도 전부 다 컬럼비아대라는 장소에 대해 초점을 맞췄는데 근데 경찰이 1일이었나요? 학내에 들어가서 이제 체포하고 무더기로 연행하고 뭐 폭력적인 진압 이렇게 네. 하면서 그다음에 오히려 미국 전국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점거 농성 이런 거 확산되고 뭐 그다음에 그 UCLA 같은 데서는 그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친 이스라엘 시위대가 공격을 해서 이건 조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폭력 사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경찰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있고 뭐 미시시피대를 비롯해서 이런 지역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 내 어떤 세대 갈등이라든가 잠복해왔던 갈등 같은 거, 견해 차이 이런 것들이 이쯤 되면 이거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계기로 터져나온 게 아니냐 싶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하면서 이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고 법치도 중요하다. 법치의 방점을 찍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o let me be clear. Peaceful protest in America. Violent protest is not protected. Peaceful protest is. It's against the law when violence occurs. 시위 때문에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위한 정책 바꾸지 않겠다라는 건데 뭐 대선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스럽긴 할 것 같아요. 조은 씨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베트남전 그 당시에 이제 반전 시위, 68년 반전 시위의 데자뷰다. 특히 이제 콜롬비아 대학도 그 68년도에 그리고 같은 날 같은 건물에 경찰이 진입해서 진압을 했던 그런 장면들이 여러 가지 데자뷰를 낳고 있는데 친구들도 있을 테고 뭐 여러 주변에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 반전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 일단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제대로 어느 정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해서 우파 뉴스 그 주요 뉴스 매체 그리고 좌파 뉴스 주요 매체 그것도 보고 되게 비슷했어요. 거의 둘 다 이스라엘 편 그쪽 좀 친이스라엘 사람들 그 편 들고 있는데 그래도 좌파 뉴스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냥 뭐 이렇게 친 팔레스타인 뭔가 그게 있는데 그래도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근데 우파는 되게 강력하게. 그래서 정말 오히려 독립 뉴스 훨씬 더 규모가 적은 그런 데 가서 좀 보면은 사실 둘 다 너무나 양극화 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황은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도저히 잘 뭐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씨가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은 잘은 몰라도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편들어 줘야 된다고 느끼는데 기성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좌파건 우파건 언론에 보면은 그런 목소리는 잘 안 나오고 이거는 둘 다 이스라엘을 옹호하는데 다만 막 옹호하느냐 좀 부드럽게 하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살을 지켜보는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거는 아무도 대변해 주지 못한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하원에서 반유대주의 인지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알파 기자님 어떤 겁니까? 이 법안이 좀 신기한 것도 많은데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하면 반유대주의랑 똑같은 의미다라는 식으로 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이거는 일부 유태인들도 이제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비판을 했는데 예수님을 유태인들이 죽였다는 하는 말을 하는 것도 반유대주의예요.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법에 따르면? 그러면 누가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기존에 있었던 사실을 뺏어간다면 그럼 그 사실 대신 다시 한번 인공적인 사실 하나 만들어주고 제공을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이거 좀 약간 비판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유명한 어떤 유태인이
이 법 때문에 오히려 반유대주의가 자기 될 거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 반감 때문에. 네. 어쨌든 이 반전 시위가 지속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젊은 세대들이 바이든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이 팔짱 끼고 이 방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반전 시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들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